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TV 안전한 실험실 MC 김소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 안전사고라 함은 조심한다고 해도 찰나의 시간에 또 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활 속 안전에 관련된 화제 실험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다양한 실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 오늘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들리나요? 네, 오늘 안전한 실험실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보고요. 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국민안전처 안전한TV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안전한 실험실은 전 국민 모두 시청 가능하고요. 또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보셨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서울 강북소방서 정진항 소방관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소방관님을 지난번에도 봤지만 정말 든든했거든요. 오늘도 역시 든든합니다.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동했던 잘못된 일들이 자칫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깨달았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생활 속에서 일어날 만한 사고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화재라든가 전기사고, 폭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또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니까 정말 좀 무섭고 또 궁금해지네요. 네, 첫 번째 실험은 철수세미에서도 불이 나요입니다. 이 철수세미라면 무언가 이렇게 닦는 수세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집에도 싱크대나 또 이 서랍 속에 어딘가에 있긴 하거든요. 이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저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실험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수세미에서 어떻게 불이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세미만 있다면 불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불이 나기 위해서는 연소에 삼요소라고 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연소물질,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점화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철수세미입니다. 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자석을 가까이 대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석에 잘 붙죠. 그럼 이게 철이 맞습니다. 철수세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철로 만든 수세미에 불이 붙어요. 모든 철수세미에 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 철수세미는 올이 굵죠. 하지만 지금 제가 실험에 사용하는 건 아주 올이 얇은데요. 마치 실가닥처럼 보이죠. 아주 얇은 철수세미지만 불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불을 가까이 하면요. 자, 불이 붙었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만 지금 철수세미가 타면서 아주 뜨거운 열을 내요. 아저씨가 느끼기에 뜨거운데요. 이렇게 철수세미의 한 곳에서 붙은 불이 금세 여러 곳으로 번져나가기도 하죠. 이런 가는 철수세미는 일반 가정에서요. 고급 가구에 광택을 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청소할 때에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죠? 가격도 비싸고요. 다들 여러 번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네, 바로 서랍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철수세미가 이것과 만나게 되면 위험해져요. 어떤 걸까요? 서랍 속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랍 속에 굴러다니던 건전지입니다. 네, 이 수세미와 건전지, 이 건전지 종류가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동전처럼 둥그랗게 생긴 단추형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가 흐르니까요. 이것은 9V 건전지인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실험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9V 건전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게요. 9V 건전지라고 해서 무슨 큰 전기를 방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에 대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를 뿐이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책상 서랍에 대수롭지 않게 휙 던져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건전지가 이런 철, 수세미 등의 물질을 만나면요 아주 위험한 물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책상 서랍을 열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체가 이동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철, 수세미하고 건전지가 부딪히게 되죠. 자, 이렇게 철, 수세미와 건전지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 곧바로 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은 불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종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에 옮겨 붙어서 아주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지금 소방서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북소방서입니다. 예, 서울시 강북구에 어느 지점에서 구조 요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을 출동하는 구조 출동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이런 집에서 많이 쓰는 AA 건전지라든가 이런 동그란 단추형 건전지는 물론이고요. 이런 9V 건전지에서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죠. 그 미세한 전류는 일정한 환경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것은 껌종이인데요. 그죠? 한쪽 면에는 종이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처럼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을 만나면 건전지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AA 건전지예요. 여기에 껌종이를 한번 대볼게요. 자, 껌종이를 대면은 자, 보이시죠? 전기가 흐르면서 뭔가 타는 연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건전지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건전지 2개를 겹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건전지 2개를 겹쳐서 연결을 해보면은 네, 곧바로 불이 붙죠. 이렇게 작은 단추형 건전지의 경우에도 가열을 할 경우에는 또 폭발을 합니다. 폭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실험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대수롭지도 않게 사용하는 건전지들이 때로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과망간산 칼륨인데요.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면서 이것의 뛰어난 살균력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래처럼 생겼는데요. 물에 풀면은 보라색으로 변하게 돼요. 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양계장과 같이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는 청소라든가 소독을 하려고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게 얘기로만 들었는데요. 이 수조에 조금만 풀어서 청소를 하면 물속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네. 있고 또 물고기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요, 고구마라든가 감자, 마늘과 같은 구근 식물을 보면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에다가 이것들을 담갔다가 심게 되면 그 애에는 이 병이 잘 안 걸린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이라든가 베란다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 그리고 관상용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들까지 이제는 흔히들 이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다른 어떤 것과 만나면 위험해집니다. 소미언님 혹시 글리세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글리세린은 제가 알거든요. 이 네.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 성분을 확인하면요. 이 꼭 글리세린은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성분을 좀 꼼꼼히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글리세린과 같은 원료를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집에 있는 이 글리세린이 이런 과망간산 칼륨과 같은 물질을 만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자, 글리세린은 뚜껑을 끝까지 닫지 않고요. 대충 닫고 두죠. 그러면 조금씩 흘러내리는데요. 물론 뚜껑을 꼭 닫는다 하더라도 병이 누워있거나 하면은 조금씩 틈새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이처럼 밀폐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만큼 위험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글리세린을요, 소량의 글리세린을 자, 여기다 덜어내 볼게요. 양초죠. 양초 위에 글리세린을 조금, 과망화산 칼륨을 조금 덜어내고요. 그 위에 글리세린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과망화산 칼륨을 사용하다가 조금 흘러내려 있고 그 위에 글리세린 사용하다가 뚜껑을 다 닫지 않아서 조금 흘러내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작은 우리의 이런 행동이 자 보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화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집에 이런 게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게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테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과망간산 칼륨은 보통 비닐봉지라든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소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덜 닫혀 있어서 병 밖에 묻거나 다른 장비를 꺼내다가 글리세린 통이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연기가 나고 불이 갑자기 붙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신발장이나 공구함 같은 데서 연기와 함께 불이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뭐지 하고 많이 당황하겠죠. 또 과망간산 칼륨이 설탕하고 섞인 혼합물에 압력을 가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설탕인데요. 자, 설탕을 좀 붓고요. 여기에 다시 과망간산 칼륨을 넣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것들이 어디에선가 서로 섞이게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압력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압박이 가해지면요. 이건 좀 위험하니까 시각 보호장구를 착용할게요. 자, 압박을 가하게 되면요. 자요.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이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걸 보면은 습도라든가 날씨, 온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금세 반응을 하는데요. 또 어떤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금세 불이 붙어버리죠.
외에도 많은 화학약품들이 서로 섞일 경우에 위험한 물질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다른 것들과 만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화학약품들은 규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저도 집에 가서 글리세린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하수도 배관이 막혔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배관 청소약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배관 청소약품은 대부분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용해시킨 것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물에 녹인 것을 흔히들 예전에는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자요. 이 조그만 비커에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작게 잘라서 아저씨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 비커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집에서 배관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배관 청소 약품 있죠. 약품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자요. 자, 이렇게 그 배관 청소 약품과 알루미늄 홀이 만났죠. 그러면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뭔가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수소가스입니다. 이 수소가스들을, 자요, 여기다 조금만 더 부어볼게요. 수소가스 발생량이 많지가 않네요. 자, 이 위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덮어서 수소가스들을 채집합니다. 자, 수소가스들이 나오죠. 자, 이게 수소가스가 하나하나 뭉쳐지고요. 계속해서 알루미늄 호일은 반응하면서 뜨겁게, 아주 뜨거워요 여기가.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 번요. 자, 가스가 다시 풍선이 찹니다. 아주 뜨거워서 잡고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요. 가스 채집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안에는 지금 수소가 조금밖에 없죠. 근데 이 수소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몇 배의 폭발이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불을 한번 대볼게요. 자, 가열합니다. 자, 수소가스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폭발은 없었는데, 이렇게 배관 청소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은 금속과 같은 물질을 부식시킵니다. 배관 청소약품 외에도 고농축 세정제라든가 락스, 화장실 청소약품 등의 화학세제들은 강산성 또는 강염기성의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독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등 일부 물질과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유독성 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거든요. 수소가스와 같은 폭발성 기체를 생성하기도 하니까 이런 약품들을 사용해서 청소할 때에는 절대 신체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수소가스 등의 발생에 대비해서 항상 환기가 잘 되도록 통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워셔액 관련입니다. 자동차 워셔액이죠. 물론 친구들한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선생님, 운전을 하는 어른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워셔액은 대부분 메탄올, 이것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탄올은 여러분 아시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독물질이거든요. 피부에 접촉하거나 장시간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워셔액 30개 제품 가운데 24개가 유독물질인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메탄올 대신에 에탄올을 사용한 워셔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탄올을 사용한 에탄올 워셔액인데요. 잠깐 여기다 부어볼게요. 자, 이렇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메탄올 워셔액 대신 사용하는 에탄올 워셔액이죠. 이 에탄올 워셔액에 불을 가까이 해볼게요. 예, 지금 아저씨 눈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에탄올 알코올이 불에 타고 있는 거죠. 자,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불 붙는 거 보면 자동차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탄올 워셔액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이걸 사용했는데 불에 붙는 거예요. 화재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워셔액 자체만으로는 자연 발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워셔액 또한 불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에탄올 주성분으로 한 불에 타지 않는 자동차 워셔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은경님, 불조심, 맞아요. 그리고 오승주님, 원래 불은 무서워. 무서워가 되게 많네요. 네, 무섭다는 말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봤는데, 예은한, 화학약품은 거의 다 불이 나나요? 이렇게 질문도 있어요. 예, 불이 날 뿐만이 아니라 네. 화학약품은 대부분이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닿거나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삼키거나 했을 때 우리 몸에 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을 본 것처럼 정말 친구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하고 무섭다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화재란 유비아님이 화재란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것 같다. 또 수소가스가 왜 뜨겁나요? 임유빈 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수소가스 자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네. 수소가스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화학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뜨거워져요. 네,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지금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나 불조심하자고 이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정말 이수방관님도 정말 땀이 정말 날 정도로 열심히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전기에 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전기기기들 있죠. 그런데 다들 어떻게 청소하세요? 전기 코드를 꽂아 놓은 채 물걸레질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압 트랜스입니다. 고압 트랜스라는 부품입니다. 이 고압 트랜스가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데요. 우리가 받아 쓰는 220V 전기를 2200V로 높여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예요. 거기에 이런 고압 트랜스가 있고요. 여기에 고압 트랜스에 이런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볼까요? 자요. 이게 2200V입니다. 대단하죠? 불꽃이 올라가는 게 보였죠? 눈으로 직접 보면 와 하는데 실제 우리 눈으로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런 전기를 볼 수는 없죠. 사실 이 실험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께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은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기 제품들에 코드를 꽂아 놓은 채로 물이 묻은 걸레로 이렇게 닦고 그러다가 전기가 합선되기라도 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이 타게 되는 건데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물이 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기 제품들은 안전하게 제작이 됐어요. 그러나 오래 사용해서 부품들이 노후가 됐을 경우라든가 잘못 만들어진 고장난 부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비는 220V를 2200V로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거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 전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요, 여기 포크가 두 개 있습니다. 이 포크에 제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꽂고요. 제가 이렇게 포크에 꽂은 것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는 우리 몸과 비슷한 단백질로 되어 있죠. 이 소세지에다가 220V 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결해 볼게요. 이건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입니다. 자, 전기에 220V에 합선이 되면은 찌릿찌릿하죠. 그러면서 으악 하면서 우리 몸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위력이 이와 같습니다. 전기에 감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과 근육이 마비가 되고요. 열이 발생해서 조직세포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포크라든가 쇠젓가락 같은 물건을 콘센트에 꽂거나 찔러보는 행동, 특히 어린 동생들이 많이 하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위험하다라고만 들었지 이렇게 소시지가 직접 실험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냄새까지 나거든요. 네, 정말 이 뿌연데 저 또한 이 물걸레질을 쓱쓱 닦고 한 적이 많은데 정말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진 폭발인데요. 바로 가루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폭발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 여러분 볼까요?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뭉쳐 있죠? 뭉쳐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여볼까요? 사실 밀가루나 이런 데다 불 붙인다는 게 좀 웃긴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루들이 어떤 상황으로 해서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면, 자, 이렇게 가루들이 날아다닐 때는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일종의 송화가루인데요. 이 송화가루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였더니 불이 붙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요.
송화가루가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불이 붙어요. 가루에 불이 붙는 것은 분진 연소라고 하고요. 가루가 폭발을 하는 것을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진 폭발을 실험해 볼게요. 이건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아저씨가 보안경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원형 통이 있는데요. 이 원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송화가루를 넣고요. 종이와 테이프로 막습니다. 윗부분을. 그리고요, 이 안에 송화가루들을 날려서 흐트러뜨리고 거기에 스파크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요? 어마어마하죠? 가루를 날리고 스파크를 주니까 자요. 불이 확 붙으면서 폭발을 하죠. 이렇게 대부분의 가루 형태로 된 것들은 분산돼서 날리는 상태에서는 불꽃을 받으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돌가루라든가 흙먼지, 성면가루, 시멘트가루 이런 몇 가지는 폭발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빼고는 모든 가루들이 폭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특별한 거 아니야. 특별한 가루니까 폭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저씨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볼까요? 집에서 사용하는 가루를 이용해서 분진 폭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집에서 많이 쓰는 가루 뭐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밀가루라든가 전분가루 등 있죠.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전분가루로, 옥수수 전분가루로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옥수수 전분가루인데요. 이거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에 통 안에 버너를 놓고요.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망에다 옥수수 전분가루를 좀 붓고요. 이걸 이 위에서 뿌려볼게요. 조금만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발을 하죠.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했냐 하면요. 그 명절에 어머니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부침개를 부치죠. 제사도 지내야 하고 손님 맞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평소보다 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바닥에 신문지를 펼쳐서 휴대용 가스버너, 브루스터라고 하죠. 부침가루랑 다 옆에 놓고 부침개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도 신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위험하겠죠? 상황이, 그죠? 생각만 해도. 옆에서 불을 쓰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잘못해서 밀가루나 부침가루가 들어있는 그릇을 확 밟기라도 하면 그 안에 담겨있던 밀가루가 확 퍼지게 되고요. 밑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스버너의 불에 의해서 분진 폭발을 확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진 폭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 뜨겁고요. 실제로 아저씨가 분진 폭발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2도와 일부 3도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분진 폭발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엄마들이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덥다고 뒤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확 날리는 것도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가 분진 폭발이기도 합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이 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어머님들 이 밀가루, 설탕, 소금 정말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보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요리 같은 건 안전해야 됩니다. 괜히 못 뿌린다고 밀가루 같은 거 확 뿌리고 하면 위험하겠죠. 그런 행동 하지 않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TV, 안전한 실험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뭔 사이에 많이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친구들이 불이 너무 무섭다고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걸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고 있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연결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나와주세요. 대동초등학교 4학년 3반 서무강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건전지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게 되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네, 건전지를 따로 분리해 버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정말 그래서 따로 버리는 건가요? 예, 건전지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매립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건전지에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매립해서 버리게 되면 중금속이 땅속으로 남게 되고 환경에도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폐건전지함에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 4학년 6반 박예림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아무거나 넣고 사용하면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넣고 돌리면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네, 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위험한 것들,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편의점 같은 음식점 파는 곳이 많아졌죠. 또 조리법도 상당히 간단해졌고요.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들을 1초에 몇억 번씩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위에서 나오는 열로 데우는 원리인데요. 우선 껍질이 있는 식품들은 위험합니다. 삶은 달걀 같은 거요. 껍질이 서서히 그을가면서 폭발하거든요. 내부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죠. 더불어서 밀봉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조금씩 열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컵라면이나 호일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거나 폭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간편하다고 저희가 무작정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돌리면 위험하다는 것 맞죠? 여러분 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생활 속 화재 안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에서 불이 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들이 위험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정말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친구들과 작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제 강의 덕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전에 대한 상식이 늘어났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아저씨가 했던 실험들은 모두 안전한 조치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절대 안 돼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로 정말 이 시간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 안전한 TV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점도 많이 배우고요. 또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전한 실험실은 끝났지만 여러분도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고 없이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실험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